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죠. 엄마 대신에 할머니 손잡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며 손주 업고 산책 나온 할아버지 자주 보게 되는데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 이제는 손주를 키워달라고 합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육아로 골병을 앓고 있는데요. 손주병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황혼 육아 전문가이신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상우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부모가 이제 젊어서 돈 벌어서 자녀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좀 한시름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다시 육아가 시작되네요. 대체 언제 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요즘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이렇게 따져보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애들, 손주들 키우신다고 네. 또 바쁘시고 그러다가 무리를 해서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런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진 게 요즘 추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아이를 부모에게 맡겨야 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탐탁지 않고 들어주긴 하거든요. 문제는 이에 따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이른바 손주병을 앓고 있다고들 하시는데 이 증상이 어떤 겁니까? 사실 손주병은 네네. 그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또 부모들은 자식들이 손주들을 돌보지 못하니까 대신 이제 해주시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병인데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다 보면은 우리 장기가 좀 많이 손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릎 관절도 안 좋고 어깨도 안 좋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관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사실 이런 병들이 생겨서 이런 걸 묶어서 손주병이라 부르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라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런 황혼 육아가 어떤 사회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자녀가 독립을 하면 부모도 자녀에게서 독립을 해야 하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독립했으면 되는데 또 부모 입장은 또 다른 입장이죠. 네.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또 손주까지 돌봐야 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모들은 또 거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도 많고 자식들은 이제 어떻게든 손주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도와줬으면 하고 손 내미는 경우도 많으니까 네. 이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또 갈등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쌓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육아 전쟁을 벌여야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실 그 노화가 일어난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지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2살 된 손녀를 안아달래는 정미순 씨. 설거지에 식사 준비 또 빨래까지 쉴 틈이 없는데요. 최근 손목과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골다공증이 크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거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두 손주 육아와 각종 집안일로 종일 시달리는 김영미 씨도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일단은 허리에 지병이 있으니까는 이제 봐주다가 허리를 다치면 이제 꼼짝 못 하잖아요. 손녀를 돌보기 위해서 아예 딸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변종옥 씨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육아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힘에 부친다는군요. 재울 때는 업어서 재우거든요. 예, 그냥은 안 자니까 업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래 그러면 업어주면 이제 이게 고관절 있는 쪽하고 허리하고 같은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팔 같은 거, 손목 같은 거는 많이 아파서 막. 황혼 육아의 그림자, 이른바 손주병입니다. 손목에 생기는 건초염과 터널 증후군, 어깨 회전 근개 파열과 오십견,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이 대표적인데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조부모들이 육아를 대신하는 비율은 2012년 50%에서 지난해에 63%로 급증한 상황. 50대 이상 여성의 관절염도 최근 11%나 늘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깨, 허리, 무릎, 발, 마디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손주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보니까 짠한데요. 안타깝죠. 네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관절들이 옛날 같지가 않죠. 퇴행성 관절염도 없고 디스크 있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애들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애들이 보채면은 어른들 마음은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싶어 하시고 네. 업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절 상태도 안 좋으신 분이 이런 걸 통해서 더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종옥 씨 사례를 봐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체력이 딸리고 몸이 안 따라주고
그렇게 나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 좀 우울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초보 엄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세에 무리가 올 수 있잖아요. 오랫동안 안고 있으면 좀 편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나 자세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있지요. 사실은 이제 애를 안거나 들 때 이제 이 허리를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안아서 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허리는 펴고 무릎을 굽혀서 안아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앉는 것보다는 업어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한 자세로 30분 이상은 안 가는 게 좋고요. 수시로 자세를 바꿔주면은 이런 관절이나 척추 이런 데 생길 수 있는 무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어르신들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신 건강도 빨간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주병 이야기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해방이다 하고 좋아하셨다가 네. 다시 손주 키우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다가 또 애들 어릴 때는 또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피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가세요, 이 우울증이? 우울증이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예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고 술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떨 때는 이러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까지 그 정도요? 가끔 있으시죠. 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잘 헤아려주면 좋은데 사실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쉽게 돌봐주지 못하고 부모님들을 아니 엄마 집에 있는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원망스러운 거죠. 원망스러워서. 나는 이 시간 다 소비해서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즐겁게 지내고 싶은데 희생했는데. 그 시간 다 포기하고 희생했는데 너 무슨 소리야 하다 보면 또 서로 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게 그래서 되는 또 거죠.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럼 직접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보채는 손녀딸을 품에 안고 어지러진 집안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품에서 잠든 손녀딸을 눕히고 거실로 돌아와서는 이제 손자의 식사를 챙겨주고요. 멀어둔 빨래 정리, 집안 곳곳 걸레질에 손주 책까지 읽어주는 하루가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몸이 아프고 자유롭지 못할 때는 우울하잖아요. 내가 얘네들 때문에 얽매여서 나의 모든 거는 다 중단됐구나 그런 생각을 깊이 하면 좀 슬프죠. 처음에는 막 딸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나름 스트레스도 받죠. 여행 감히 꿈도 못 꾸고 더 바빠진 거예요. 이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우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황혼 육아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노인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살펴볼까요?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는 뇌를 자극해서 수면 장애와 우울증, 또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그 육아라는 것이 어떤 보상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 수고로움을 몰라줄 때 그리고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그런 박탈감이 우울증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쁘네요, 우리 어르신들이. 예, 바쁘시죠. 근데 어르신들께서 손주 위하고 자식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또 거꾸로 관심은 조금 줄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너무 과하게 관심을 가지고 너무 과하게 접근을 하면은 또 힘든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만 할 테니까 뭐 남편이 몇 시간 맡아주든지 또 뭐 딸이 몇 시간 맡아주든지 이렇게 서로 간에 시간을 배분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가운데도 특히 우리 할머니들이 거의 아이 혼자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뭐 집안일에 빨래 청소 다 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시간이 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슨 일일까요? 친구들 만나고 싶어 친구들 하십니다. 만나는 거, 수다 떠는 같이 거. 어디 여행도 가고 싶어 하시고. 네네. 그런데 그런 게 묶여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상당히 억울하신 거죠. 그렇구나. 근데도 정말 몸이 바스러지게 힘들어서 아프고 우울하다가도 막상 손주들 얼굴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또 거꾸로 이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하나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유럽 연구를 보면은 애들을 좀 돌보신 분하고 아니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돌보신 분들이 훨씬 건강에도 좋고 네. 또 활기찬 삶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육아를 갖다가 단순히 아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즐길 줄 아시는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한데 네. 사실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육아를 하는데 좀 공동 책임을 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현실이 될까요? 근데 말씀처럼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를 서로 도와서 하거나 또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칠순의 조나무 송홍식 씨 부부 철저한 육아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힘들면은 좀 쉬어 가서 내가 볼게. 또 내가 또 봐주고 내가 또 힘들어 하나 좀 쉽게 해서 자기가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건강 비결로 손녀딸을 얻었습니다. 이 웃는 걸 보면 그게 즐거운 거야. 이 기어다니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귀엽고. 지금도 제 동영상을 보면 아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웃어요. 조부모 육아 교실인데요. 이미 자식을 키워낸 베테랑 할머니, 할아버지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새로운 육아 방법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둔애가 2월 말경에 애를 낳아요. 네. 나면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데 아주 모르고 도와주는 것보다 알고 도와주는 쪽이 낫지 않겠나. 친정 어머니가 못 봐주시고 편찮으시다 그러면 저도 봐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도 열심히 듣고 해요. 육아를 참 고되다고만 여기는 게 아니라 노후에 오히려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즐거움으로 삼고 계신데 또 부모님이 적당히 육아를 도우면서 저렇게 부모님끼리 시간도 보내고 배우면서 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현실은 물론 좀 어렵겠지만 마지막으로 항원 육아의 골병드는 이제 할바 이른바 네. 엄마 아빠 역할까지 같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른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삶에 좀 활력을 찾아주기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일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손주들 돌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 빠지시지 말고요. 균형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식들 하고 손주들 너무 걱정하다 보시면은 본인 인생이 또 나빠지죠. 그러니까 적당한 무관심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으려고 본인이 힘드시면 주위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고 이 균형을 잡아주고 주위에 조언을 이렇게 얻어가면서 즐겁게 애들 돌보시는 게 네.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의 오상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